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핑크보이 곽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목동 살았어요. 목동에서는 운동을 꼭 하는 게 우리 그 당시 유행이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아이스링크장에 가깝게 살다 보니까 취미로 한번 해보자 도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밥을 그렇게 안 먹었대요. 편식이 너무 심하니까 운동시키면 좀 먹을까 하는 마음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비염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TV에 비염에 빙상 운동이 좋다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그렇게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의 꿈을 처음으로 꿈꿔봤던 게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세계 주니어 선수권이라고 이제 시니어 무대를 밟기 전에 주니어 선수,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치르는 대회인데 그 대회 선발전을 중학교 3학년부터 뛸 수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경기를 뛰는 대회인데 저는 당연히 제일 어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웬걸 너무 막 운도 잘 맞고 형들을 제가 막 다 제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러면서 내가 이 종목에 좀 소질이 있나? 좀 되나? 그런 희망을 처음 품었던 게 그 계기였던 것 같고, 또 그 계기로 세계 무대를 좀 밟아보니까 세계 대회를 뛰는 기분이 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뭔가 외국 선수들이 제 스케이트 타는 거를 보고 되게 좋아해주고 너 되게 멋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좀 처음 꿈꿔왔던 국가대표의 꿈을 우리 조직, 우리 팀이 종종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와 같이 길을 잃은 경험을 갖고 계신 적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일을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기에 세웠던 목표와 목적을 되돌아보는 성찰을 해봅니다. 리더에게 목표와 목적은 구성원에 비해 더 중요합니다. 리더의 생각에 따라 조직의 방향과 종착점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리더는 조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를 구성원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분들은 목표와 목적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도달 또는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목표라면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구체화된 수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내 매출 10조 원, 업계 3위권 진입 등이 해당됩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기업이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또는 존재의 이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류의 진보를 위해 존재한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가치 지향점이며 방향의 근본점을 의미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수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의 목표와 목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세계 최초로 남극을 탐험한 두 탐험대 이야기. 노르웨이의 탐험가 노알 아문센은 4명의 대원과 함께 1911년 남극 탐험을 도전합니다. 아문센은 에스키모인들을 통해 극지 생존 방법을 연구하고 술록 가죽을 이중으로 만들어 영하 50도에도 견딜 수 있는 털옷을 준비합니다. 얼음 위에서 이동이 쉬운 가벼운 썰매와 북극의 개로 팀을 구성하고 매일 6시간만 이동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대비해 미리 철저한 시나리오를 세운 후 탐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남극 탐험에 성공하고 대원은 전원 무사하게 귀환하게 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해군 장교 로버트 스콧은 8명의 대원을 거느리고 남극 탐험을 시작합니다. 당시 세계 강대국이었던 영국은 개썰매 대신 동력썰매와 조랑말을 준비하고 멋진 기능성 방한복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동력썰매는 얼마 가지 못해서 얼어 망가졌고요. 조랑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8명의 대원은 100kg가 넘는 물품을 직접 운반했고 멋진 방한복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대원들은 동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남극에 도달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스콧을 포함해 대원 대다수가 사망했습니다. 두 탐험대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가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명확한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아문센은 100일 동안 3,000km를 이동해서 남극점을 도착하는 계획 외에도 탐험대원을 모집할 때 남극 세계 최초 정복, 매일 6시간 행군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제시했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대원을 꾸렸습니다. 실제 날씨가 좋든 나쁘든 하루 6시간 약 33km만 행군했습니다. 정확한 목표와 실천은 아문센 대원들에게 동기로 작용했고 세계 최초로 남극 탐험을 성공하게 된 비결입니다. 리더는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공유하는 것이다. 김성근 감독은 감독이 되고 나서 목표를 73승이나 75승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주었습니다. 보통 우승이라는 막연한 구호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공유하면 선수들은 개개인별로 각자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타율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 방어율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 등 각자의 목표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개개인의 목표는 하나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우승이라는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목표의 기능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통해 발견한 목표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로크와 랜담은 목표는 동기의 기초이며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구성원이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평가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이 목표가 구성원의 행동이나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목표는 5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설정된 목표는 행동이나 생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둘째, 목표는 조직이나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표준이 됩니다. 셋째, 목표는 목표에 필요한 활동과 자원 활용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넷째, 목표는 조직의 측면에서 의사소통 형태, 권위나 권력관계, 지위의 배정에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목표는 구성원이나 조직의 동기, 성격 행동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목표를 설정할 시 고려할 요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체성입니다.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높은 성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앞서 남극 탐험에 성공한 아문센은 매일 6시간 행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는 모호성을 감소시켜 행동 방향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난이도입니다. 쉬운 목표는 구성원에게 업무 성과 달성에 어려움이 없지만 이것이 지속될 경우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업무 몰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구성원에게 난이도가 높거나 불가능한 수준의 일을 부여한다면 업무 성과 달성 자체가 어렵게 되겠죠. 따라서 도전의식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업무의 목표에 적합한 난이도 조정이 중요합니다. 시즌당 10골을 넣는 공격수에게 30골 이상을 필요로 하는 득점함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참여입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1954년 자신의 저서 경영의 실제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상사와 구성원이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MBO 방식의 목표 설정을 의미합니다. MBO의 실행 단계는 구성원이 지속적인 자기관리와 리더의 수식 코칭, 면담 등도 있지만 구성원 개인이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피드백입니다. 리더는 구성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진행률을 점검해야 합니다. 추진 진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부진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리더가 도움을 줄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피드백은 필요하다면 수시로 진행되어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상관없습니다. 리더는 구성원이 요청할 때 면담을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경쟁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겨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승리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 간의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전의 양면처럼 경쟁은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조직 전체에 해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리더는 경쟁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해야 하지만 경쟁이 지나치지 않도록 중재해야 합니다.